하나, 둘, 발달장애인 이하영 화이팅! 오늘 이렇게 비도 많이 오는 오늘 정책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경상북도 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조영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행사의 전체 일정은 저희들 토론회 그 자료집 앞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하고 특위위원님들 소개, 내빈 소개, 축사, 기념 촬영, 그리고 주제 발표와 토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 맞춤형 특수학교 설립 및 운영 방안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박선아 위원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윤정호 부위원장님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김용현 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좀 다소 좀 이렇게 바쁜 일정이 있어서 오늘 못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양해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그 정책 토론회 개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 교육위원회 조영진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최순고 부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상북도 오화선 장애인복지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천시에서 임재춘 복지기획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같은 김천시에서 전미경 사회복지과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경북행복재단 최호진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장애인단체협의회 윤안숙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 김길련 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는 17일 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맞춤형 특수학교 설립 및 운영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가 주관하여 관계 공무원, 장애인 부모단체 및 관련 전문가,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별 유형별 상황에 맞는 교육체계 구축 및 특수학교 설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박선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일반 학교는 폐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수교육은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폐교된 학교를 특수학교로 사용하여 지역별 특수교육의 수요를 반영하는 정책을 고민할 시점이라며 이날 토론회 개최의 당위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강정배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지역 맞춤형 특수학교 설립 및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특수교육의 현 시점을 진단하고 통합교육의 현실적 문제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특수학교 설립 등의 현실 대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윤종호 장애인 교육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진선 경북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장, 배혜경 경상북도 장애인부모회 회장, 이준상 대구대학교 교수, 최명숙 봉계초등학교장 등의 토론자들이 참여하여 특수학교 설립의 당위성과 운영에서의 개선점,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모델 구축, 특수학교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등 현실을 반영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은 특수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 과정에 따른 소규모 특수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병설 특수학교, 장애 유형별 직업 특성화 학교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수학교가 지역사회와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해 인식 개선에도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선아 위원장은 마무리 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모든 장애인들이 교육의 기회를 통해 사회 참여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포커스 TV 김현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특히 오늘 발표해 주실 강정배 국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자료반을 읽어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몰랐던 걸 많이 저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토론에 나와주시는 분들 아까 소개도 있었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왼쪽에서 보면 이준상 교수님께서는 대구대 장애인복지 이렇게 전문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그리고 윤종호 의원님은 사실 구미사직은 김천 출신입니다. 김천 출신. 또 도교육위원회에 계시고 이 토론이 있기 이전에 특수학교를 구미도 더 만들어야 된다고 백방으로 하시는 분인데 제가 딱 됐다 싶어서 발목을 딱 잡았습니다. 토론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면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교육청의 유진성 과장님 오셨는데 아마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 회장님은 경상북도 부모회장님이신데 저를 한번 토론으로 부른 적이 있어요. 저를 부른 적이. 그래서 이번에 갚아야지 싶어가지고 오셨는데 누구보다도 배경 회장님 의견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에 앉으신 분은 현직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최명숙 교장 선생님. 특수학을 전공하셨고 제가 간절히 부탁을 좀 드렸어요. 좀 도와달라고 또 설명을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제 한 분 한 분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또 다른 분 부탁드렸던 분들이 있거든요. 소개되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김천의 김종철 회장님 현재는 그 새마을 문고 중앙회장님이세요. 그리고 제가 김천의 초대 사회복지사회 회장을 했는데 그때 부회장을 하시고 이어서 회장님도 하셨고 또 바쁜 중에 함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은 동부초등학교 한택 교장 선생님이신데 특수교육을 전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또 제가 모셨는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그 6월 30일까지 그 사회복지과장을 하시면서
특히 장애인 복지를 제일 많이 썼습니다. 손정혜 앞에 과장님도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저는 임재춘 과장 뒤에 계셔서 몰랐어요. 소개할 때 봤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저 뒤에 보니까 김홍태 과장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청 아나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최우진 총장님 바로 뒤에 우리 경상북도에는 신용보장재단이 있어요. 그리고 김천 지점장인 양정엽 지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오늘 보니까 이제 조영진 수석님을 비롯해서 행정보건복지에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전문위원님들, 정책지원위원님들, 그리고 이제 이 교육이 되다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전문위원님들, 정책지원위원들 오셨고, 제가 이제 지금은 교육경제위에 소속되어 있는데 교육경제위에서도 팀장님하고 정책지원위원들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제가 이 장애복지를 시작할 때 동료였던, 이제 저도 나이도 들었지만 그때는 아가씨였고 이랬는데 할배가 다 되었습니다만 지장협에서 지금 지체장애인협에서 많이 와주셨습니다. 우리 지체장애인협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일령 회장님 어디 계세요? 네. 예, 회장님이십니다. 예. 우리 도회가 지금 12대거든요. 한 분 할 때 4년씩 하는데, 이제 내년 이때 가면은 48년이 끝이 납니다. 1년 남았는데. 46년이 지나도록 장애인 들어가는 특별히 한 분도 없었어요. 단 한 분도.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박승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님 60명 모두가 장애인 교육지원 특별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동의를 해주셔서 이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위원회는 이제 8분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영광스럽게도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위원장을 맡았는데 회의를 통해서 이 위원회가 상임위가 하는 일을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이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나 교육위원회가 해당되는 상임위인데 거기서 이게 기울어졌다 해도 장애인만 집중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해야 되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중고 다 해야 되는데 장애인만 집중해서 할 수 없으니까 이 특위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직업이 좀 활성화되도록 경제력이 있어야지 뭐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 하고, 우리 장애 유형이 15가지가 있는데 다들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려운데 교육으로 친다면 가장 어려운 유형이 발달장애입니다. 이분들이 일상생활도 힘든데 교육 접근성이, 김천 같으면 특수학교 가려면 구미 가거나 상주 가야 돼요. 김천만 그런 게 아니고 동네 8개밖에 특수학교가 없어서 우리 상임위 연인들과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는 2년 개발 금시 지나가는데 이미 1년 지나갔잖아요. 말은 할 수 없으면 2개만 하자. 이래가지고 2개 중에 하나를 어찌라도 해결해보고 싶어서 오늘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는 정말 실질적이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요즘 저출생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고민하고 있는데 얼마나 아이 키우기 힘들면 출산 안 하겠습니까? 그 요인 중에 하나가 하나 낳아도 둘을 잘 안 놓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부지만 건강한 아이 하나 첫째 안 오니까 겁이 나서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장애가 되는 거 보면 그 장애 아동이 태어날 때 장애 있다면 그 본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원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사실 환경오염을 비롯해 여러 가지가. 그럼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수 학교도 있고 특수 학급도 있는데 다 필요합니다. 특수 학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수 학교를 가야만 될 수밖에 없는 장애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거기 없다면 8개 특수학교가 다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지역에 폐교들이 늘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라도 소규모 특수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 사회의 책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서 연구하고 전문가이신 우리 강정배 발제자님께 부탁을 드려서 수업을 받아봤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좀 따라서 특히 그 장애 아동을 직접 키우고 있고 직접 관련이 있는 우리 배계자님이 좋은 의견도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삶이 바뀌는 오늘 그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중에도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에 이어서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도의원님들이 두 분 오셨는데 먼저 김용현 의원부터 간단하게 축사를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장애는 이제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책자 자료에 봐서도 이제 장애 아동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장애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생 유아 수는 줄어드는데 출생 인구는 줄어드는데 장애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사회 문화가 이런 정서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이제 우리 도에서도 우리 특위에서도 함께 고민하려고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많이 와주셔야 되니까 우리 함께 좋은 말씀 또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앞에 토론자 함께 많이 듣고 정책이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상시 존경하는 우리 박선아 우리 장애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도의회에는 우리 박선아 의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많은 장애인 부모를 장애인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나 여러분들께서 큰 힘을 큰 위안을 받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항상 장애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하여튼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저도 저 오전에 안동에서 교육위원회 또 중요한 간담회가 있어서 갔다가 내려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조금 참석을 좀 꺼렸는데 목숨을 물어서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저도 이제 박선아 의원하고 자주 소통하는데 우리 그 김천 지역의 중도 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학급을 특수학급을 만들었습니다. 방금 소개한 하은대 동부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허락을 해서 동부초등학교 중도 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학급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상주의 그 상해학교죠. 그쪽에 우리 김천 지역 학생들이 다수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복 2시간 이상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도 어려운데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아주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될 것 같고 그동안 존경하는 윤정호 의원님하고 또 김유현 의원님께서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오늘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지역 맞춤형 특수학교라고 했는데 가장 큰 건 그 두 가지 목표인데 첫 번째 목표는 최대한 가까운 데 설립을 하자. 두 번째는 빨리 지어야 된다. 내 근처에 있고 빨리 가야 된다. 특수학교를 하나 짓는 시간이 그냥 지어서 정상적으로 가도 기본 3, 4년, 길면 5년, 6년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많은 발생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뚫어갈 거냐가 필요한데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는 건 가장 내 근처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최대한 빨리 지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목표를 기준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소규모 학교까지 어떤 방식으로 갈 건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경북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한 걸 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왜 필요한지. 네, 이 박 의원님하고 다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저출생인 상황인데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 아동에 대한 증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100% 이상 증가를 계속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증가할 거다라는 거 명확해요. 또 한 가지는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발달지원이라든지 경계선 진행인 이런 방식으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은 계속 늘어날 거다라는 것은 명확한 사항이고 수치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들은 늘어난 만큼 유초중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늘어나는 비율이 되게 높게 나와 있고 자폐성 장애를 들어놓는 이유는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교육에서도 지적장애보다도 자폐성 장애에 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은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사항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 이제 그리고 특수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인식 변화가 두 가지 방식인데 첫 번째가 어떻게든 통합학급을 가야 된다라는 이제 통합해서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중고등부가 입시 중심이다 보니까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건 다 이해를 하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내 자녀가 이 교육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한계가 워낙 커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학교를 재수 삼수하십니다. 이거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가 30분으로 알고 있어서 중간중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령 인구에 대한 감소 부분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세 가지의 방법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많이 나왔던 내용이 이제 병설 특수학교를 짓자라는 게 논의가 나왔어요. 그리고 병설 특수학교를 지으려고 많은 그 지역 교육청들이 좀 얘기를 하셨는데 병설 특수학교는 현재 법상 설립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조금 법을 또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법상으로 일반 학교의 특수학교 병설은 불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 중, 고에 대해서는 병설이 가능한데 그 외에는 병설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수학교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문제로 발생해가지고 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복지부도 교육부도 일부 동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병설 특수학교에 대한 법 개정이 진행 중이고 두 번째 제일 앞에 있는 걸로 보시면 분교는 현행 법에서 다 가능합니다. 주로 제시를 해드리는 것도 분교로 갈 거고 그렇게 했었고요. 세 번째가 캠퍼스형 모델인데 캠퍼스형 모델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캠퍼스형 학교에 대한 게 이제 특별법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설립의 형태는 병설, 분교, 캠퍼스형이고 당장 법적으로 가능한 거는 분교와 캠퍼스형 그리고 병설은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장소는 폐교를 활용하는 방법이 우선으로 검토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폐교가 그리 완벽히 좋은 장소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물론 도심 지역에 있는 폐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또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도심 지역 폐교라고 하면 이제 안동 도심 내에 있는 그런 몇 가지들을 주는데 대부분 그 도심 내에 있는 학교는 일반 학교는 폐교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원거리를 폐교시켜서 연결 살리는 방법으로 주라고 있다 보니까 도심 내에 폐교가 잘 없습니다. 광역시를 제외시키고 서울도 폐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천여 개까지 이제 전국으로 4천여 개 정도 폐교가 있는데 그래서 요 세 가지 모형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나갈 수 있다는 거고 학령 인구 변화는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계속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30년에 500만 명 이하로 전체 학령기 18세 이하가 500만 명 이하가 될 거다라고 보여지면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총 인구에서 얼마나 줄어들지 그러면 학교가 몇 개나 줄어야 될지가 정확히 보이는 거죠. 이 감소에 대한 원인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영향을 미치느냐면 저출산에 대한 부분이 진화되는 부분들이 있고 학교 통폐합이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합니다. 4,000개 생겼고 이제 5,000개, 6,000개 늘어날 겁니다. 그럼 이 통합 폐교되는 학교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도 필요하고
근근히 유지하던 몇 개 대학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색 사업을 해가지고 갑자기 한 70명 정도 있던 학교가 한 150명, 200명까지 늘어난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같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딱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학교를 그 특수학교가 아닌 분교 방식으로 일반 학교가 있고 일반 학교의 교재를 나눠서 동이 두 개면 한 동은 일반 학교 폐교하지 않고 운영하고 나머지 한 동은 특수학교로 학교로 만들어내면 여기는 학생들이 차고 넘칠 거예요. 계속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증가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전체 비율은 지적장애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지적, 그다음에 자폐사장애, 그다음 그 외의 발달지체. 그러니까 지체장애인을 기타장애 전체를 포함해서 뇌변변이나 지체장애분도 되게 비율이 있으시고 장애 등록을 하지 않는 발달지체, 발달이 느린 학생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유치원도 172% 학교 급별로 보면 유치원에 대한 비율이 좀 더 많이 적고 유보통합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통합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어떻게 할 거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가장 차이는 유치원하고 초등까지는 그래도 통합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논의가 가능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네, 수학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그 수학에 이제 뭐 그 변수 이런 얘기하면 지금 변수 이런 얘기를 배워서 결국은 이걸 통해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나갈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일상을 살아가는 그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거기서 수학을 그렇게 배우고 있을 수는 없어요. 경북에도 빠른 이제 이 직업 전문 교과를 방식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은 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일반 교육에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니네 중학교, 뭐 초등학교 합해서 반 6명인데 이 6명 교육하는데 우리 반에 20명, 25명이야. 니네가 무슨 그거 가지고 하느냐고 생각하는데 약간만 틀어서 생각해 보시면 학생 입장에서 보면 하루에 30분 정도밖에 수업을 못 들어요. 6명이 하루 종일 가 있는데 하루 종일 학교에 가 있는데 30분 만에 수업을 못 듣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수업을 할 때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 와요. 학교만을 지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 통합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 기본이죠. 법에도 통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최근에 통합교육에서의 변화는 물리적 통합에서 화학적 통합으로 다 같이 하는 건데 중고등학교 가면서 다시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현실, 방향은 통합교육, 그러나 현실에서 특히나 고등학교는 이게 교육에서 같이 되는 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통합교육의 한계의 부분이 가야 된다는 건 명확한데 한계가 이제 인프라 부족에 대한 부분들, 교수나 교원 인력에 대한 불균형, 수급 불균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분위기가 좀 그래서 특수교사들 중에서도 중소체사자가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5년 이하 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만두고 나오는 경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지역 격차, 경북, 경기, 서울, 경기 기준으로 경북하고의 차이는 명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접근성은 이제 더 어려워진 상황이고, 그다음에 중고등부는 입시 중심이기 때문에 명확한 상황입니다. 빼고 중학교를 빼더라도 고등학교는 확실하게 분리되는 게 필요한 과정이 됐고, 이제 그 정책에 대해서는 뭐 규정 좀 있다. 분교, 폐교, 캠퍼스에 관련된 규제들이 있어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이 학교의 유형에 대한 설립 방식이 특수학교 방식에서 그 외의 설립 방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설립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대안적 마련을 할 거냐인데 처음 말씀드렸던 분교 캠퍼스형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병설을 하지 않은 내용은 병설은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뺐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실행 가능한 거 두 가지를 중심으로 했고요. 그게 분교 캠퍼스형이고 이 설립의 형태는 분교 캠퍼스형이고 활용 방안은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교 설립에 대한 모델 부분들은 가장 큰 내용은 그거예요. 분교라고 해서 폐교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분교를 가장 먼저 했던 이유는 현재 폐교에 가깝게 학생이 줄어든 학교를 여기를 폐교시키지 말고 교지를 나눠서 이 한 100명 또는 뭐 5, 60명 되는 것들은 인근 지역에 비장애라고 하더라도 가까운 지역에 가는 게 가장 좋으니까
거기에 분교를 거기는 학교 본교, 그러니까 일반 학교 본교를 유지를 하고 교지를 나눠서 건물이 따로 있으면 그 나눠진 건물에 특수학교 분교를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를 캠퍼스형이라고 지금 특별법에 정의를 하고 있긴 한데 현재 가장 크게 분교를 가장 주장하는 이유는 내 근처에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새롭게 짓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비용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 들어가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남아 있다라는 거고 시행령으로 보면 그 방식이 분교가 아니고 병설이고요. 병설이고 아닙니다. 분교고 분교에서 사립은 안 되고 공립만 가능한 사항이 여기 학교의 병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 밑에 있는 병설의 분교는 50조가 그렇고요. 밑에 있는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현재도 바로 시행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 초중고에 대한 분교 전략은 좀 다릅니다. 말씀드렸던 고등학교는 명확하게 이제 이 특성화에 대한 방식으로 지원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로 해서 자립생활 교육 중심으로 가야 되고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교에 통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전략으로 움직여져야 된다. 초등은 특수학교를 초등에 붙어 있는 특수학교를 만드는 게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학과 과정은 합쳐져야 되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 지체장애인 분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완전히 학교의 환경 자체를 뭐 다 없애고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정도 수준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결국은 분교의 전략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교육과정은 가급적이면 합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캠퍼스형 모델은 캠퍼스형 모델에 대한 그 특별법이 있는데 그 캠퍼스형 학교에 대한 특별법은 결국은 그 분교가 있는 학교를 캠퍼스로 정의를 한 겁니다. 지금 그 장애 유형별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시각청각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캠퍼스형 모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보자면 장애 유형별에 대한 부분들도 학교 내에 좀 조정하는 방법들도 가능할까. 지금은 사실 다 이 지역 같은 경우 학급을 다 하고 있긴 하지만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교사 전문성이나 전체 폐교 4,000개 정도인데 이게 예전 조금 데이터라 가지고 4,000개 정도 폐교 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폐교를 활용한 그런 방식에 대한 이제 했을 경우에 폐교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폐교는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교를 특수학교로 우선 그 검토할 수 있도록 일단 규정을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다 저희가 요청을 계속 해가지고 넣은 사항이라서 그렇게 나올 거라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소규모 특수학교는 또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등학교 과정 같은 경우가 이제 자립생활 교육 중심으로 해야 되고 결국은 이제 근거리 학교의 분교 캠퍼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완전 통합 지향형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합 학급을 우선하고 지원 교사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경북을 보면 특수학교들은 뭐 동서부하고 남부 권역으로 좀 나누어서 이제 8개 학교가 있고 움직여지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립 사립이 지금 5개라 가지고 분교 방식이 쉽진 않습니다. 분교가 당장 설립은 가능하긴 한데 이 분교를 설립하려면 공립의 분교를 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공립학교가 이게 이 나머지 있는 이 공립학교 나머지들 전체를 커버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계가 좀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특수학교에 대해 가지고 현재 상위, 경인, 자인이 주 공립이고 그 나머지들이 지금 다 사립인 상황이기 때문에 분교 설립 방식 같은 경우에도 권역을 나누어서 진행을 하더라도 현재 한계는 동부권에 대한 해결 방법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합니다. 동부권이 밑에 남부권에 대한 부분을 뭐 확장시켜서 그냥 동서권으로 나눠가지고 그냥 분교를 하자 이런 경우도 가능하긴 한데 이게 조금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 어떤 방식으로 그럼 네트워크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포항 안동의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영덕, 청송, 봉화까지 움직여지는 이 라인들을 좀 만들어가자. 그러면 이제 해안권역인데 그럼 봉화까지 과연 지원이 가능하냐에 대한 논의는 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영주 지역이라든지 지역의 특수학교를 권역별로 하나 정도는 공립을 각자 한 개씩을 더 설립 그러면 총 지금 7곡에 하려고 하셨던 것까지 총 2개 정도를 더 설립을 하고 설립된 걸 기준으로 거점을 만드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이고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업이다 보니까 거점 분교 방식으로 해서 구미상주 기준으로 넘어가되 아까 말씀드렸던 아래쪽에 대한 부분 지원은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그 분교를 했을 때 분교 또는 캠퍼스형으로 해가지고 움직였을 때는 결국은 공용 시설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건축 비용에서 한 40% 정도는 이 줄일 수 있다. 폐교를 할 경우에는 재건축까지는 안 해도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한 40%에서 50% 정도는 그 건축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 분교를 하게 되면 분교가 접근성이라든지 몇 가지 해결만 하면 되니까 새로 짓는 것에 비해서는 한 20-30% 정도 예산으로 가능하다라는 학급당 기준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서, 네, 마지막인데요.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건 명확해요. 그렇다면 학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가 줄어든다는 것도 명확하고, 그럼 이 두 가지를 전제로 그래도 최소한 10년, 뭐 짧아도 5년이긴 하지만 10년 정도는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를 방향을 잡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왜 그러냐면 학교 하나 짓기에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뭐 20만 넘는 게 포항, 영천, 뭐 경산 이런 지역인데, 포항, 영천, 경산은 근처에 지으면, 네, 특수학교 지으면 기본은 특수학교도 짓지 않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가 가장 우선입니다. 근데 현실적인 것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설립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경북에 제안을 드리는 거고, 통합학급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현재 곧 발표될 국정과제에는 특수학급을 연에 600개 정도씩은 늘리는 걸로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사항이라 가지고 특수학급은 계속 늘다라는 것을 명확한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자께서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강정배 사무총장님께서 발제를 하시면서 우리 경상북도의 특수교육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요즘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조기 선정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유치원이라든가 어떤 초등학교 초기 단계에서 이 학생을 선정을 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어떤 그런 발달 단계에 따른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개선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리고, 우리는 이 지역하고의 연계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최근 5년간 경북도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원 초과와 일부 지역의 감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포항, 구미, 경산과 같은 교육 중심 도시에는 이미 특수학교 정원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인근 지역 학생들이 장시간 통학을 감수하며 수업을 받는 실정입니다. 또한 울진, 영양, 영덕, 청송 등 산간 도서 지역은 특수학교가 전무하거나 접근이 어려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통학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불균형한 교육 혜택을 받고 있어 소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헌법상 보장된 교육기회의 평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은 단순한 학습 지원을 넘어서 사회성 발달, 진로 탐색, 자립 역량 강화 등 전인적 성장의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나 현행 체계로는 각 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특수교육 인프라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학령 인구 감소라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내 권역별 특수학교 수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내 특수학교는 총 8개 학교가 있습니다. 포항 1교, 구미 1교, 경산 1교, 경주 1교, 안동 2교, 상주 1교, 영천 1개교씩 분포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학교 수로는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우며 학생 수와 학급 수를 함께 살펴야 실질적인 수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포항은 동북권 중심 도시로 철강산업과 교육 중심지 역할을 하며 강력 수요를 담당하고 있어 가밀도가 높습니다. 또한 구미는 도내 제조업 중심 산업 도시로 인근, 김천, 칠곡, 성주 등의 수요를 흡수하면서 특수학교 정원 초과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경산은 대학교가 밀집한 교육도시로 인근, 청도, 영천 학생들까지 수용하고 있어 학급 증가와 교사 배치의 어려움을 매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소외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동북권의 울진, 영덕, 북부권의 봉화, 영양, 청송, 서부권의 성주, 고령, 김천 등은 인접한 특수학교까지 통학 시간이 왕복 2~3시간 걸리는 경우가 있어 전일제 통학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긴 시간을 장거리 통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에는 특수학교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 지역 내 특수학급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특수학교 현황은 표 1을 참고해 주시고 권역 및 주요 시군별 특수학교 수급 현황은 표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밀지역 대응 방법으로 가정별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안입니다. 기존 특수학교는 유, 초, 중, 고, 전, 가정 통합형이 대부분이어서 특정 학년기에 집중되는 정원 부담을 분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 구미, 경산 지역에 대해 유초, 중고 등 가정별로 특성화된 특수학교를 분리 설립함으로써 물리적 가밀 해소와 함께 연령대 맞춤 교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연령별 정서적 발달 차이를 고려할 때 같은 연령대 학생들 간 통합형 교육 환경이 교육 효과에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가정별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교사 배치, 시설 구조도 맞춤형으로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입니다. 장애 학생의 진로교육과 직업 역량 개발은 고등학교 이후 삶의 질에 직결됩니다. 이에 경북의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중심 특수학교 설립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포항은 철강산업 기반 직업훈련 특수학교를, 경산은 문화예술중심 특수학교를, 구미는 스마트 팩토리 기반 기술 직업중심 학교를 설립하는 등 직업교육 중심 특수학교 설립은 특수교육과 지역산업의 동반 발전 모델로도 의미가 있으며 장애 학생의 자립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별개로 2028년 3월에 개교 예정인 칠곡 특수학교 개교는 구미 지역 가밀을 다소 해소하며 성주 고령 학생의 수용 여력도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소외 지역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먼저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입니다. 통학거리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에는 12학급 이하의 소규모 특수학교를 단독 또는 인근 지역 연합형으로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컨대 동북권의 울진 영덕 지역, 서부권의 김천 지역에 각각 6개 내지 12학급 규모의 독립특수학교 또는 지역별 통합형 연합학교를 설립해 접근성 개선과 맞춤형 교육 지원을 실현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일제 특수학급 확대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특수학교 설립이 물리적으로 어렵거나 예산상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일반 학교 내 전일제 특수학급 확대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일제 특수학급은 독립된 공간과 교사를 확보하고 교과별 맞춤형 지도를 제공해야 하며 통합학급과는 다른 교원 배치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특수학급 배치 기준을 지역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고 교원 정원 증원과 교실 확보를 병행해야 실효성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대 효과 및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교육과정 중심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특성화 교육 강화를 통해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기존의 대규모 중심 수용 방식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예산, 부지 확보, 교원 인력 수급 등의 제약 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지역사회의 공감과 협력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6년까지
지역 수요 분석 및 중장기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전역제 특수학급 시범 운영을 본격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후 2027년에는 관련 특수학교 설립 연구 영역과 기본 계획 수립, 2028년부터는 필요 지역을 대상으로 특수학급 설립 절차를 본격 추진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육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에 따뜻한 교육이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의 내용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은 앞으로 경상북도의 특수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아진 경북의 특수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야기는 대부분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수렴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잘 되도록 특히 우리 윤종호 부위원장님은 교육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같이 윤용현 의원님하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특위 의원님들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맞춤형 특수학교 설립 및 운영 방안 모색에 대한 이런 토론회를 개최해 주셔서 박선아 의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교육의 제일 수혜자는 우리 기관인 것 같은데 또 장애인 교육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장애인 부모회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장애 비장애 가리지 않고 통합 교육을 이제 정책적으로 만들고 그 방향성에 맞춰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에 이제 장애인 등에 관한 이제 특수교육지원법을 제정하기에 이르기까지 부모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삭발을 하고 오체투지를 하고 삼보일배를 하고 단식투쟁을 해가면서 그 장애 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는 것들을 권리로 보장받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지역사회에서 통합교육은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각 학생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통해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에 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합교육의 목적은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함께 학습하면서 사회성을 기르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데 있고 또한 장애 학생이 개별화된 교육적 지원을 통해서 학습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학습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법 지체장애 중에는 와상 상태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 눈에 안 보이지만 무수히 많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거를 총괄해서 우리 배희경 회장님께서 그래도 넓은 마음으로 웃어가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장애인이 자살을 하고 그 부모가 생명을 끊는 거 접해보시죠. 참 그 어려움이야 말로 할 수 없는데 오늘 배경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부모님들 모두의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사회가 다 수용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김천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학생들이 늘어서 현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제가 알기로는 297명이고 이 중에 중증장애 학생이 163명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전교생이 77명입니다. 그 중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1명이고 그래서 면단위에서 유일하게 특수학급이 2학급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생활면에서나 학습면에서 별도의 어떤 추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또한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 학생의 약 18%가 넘는 학생들이 특수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김천 지역의 다수 학교가 비슷한 여건임을 생각할 때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은 단순한 학교 운영 차원을 넘어서 지역교육의 형평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절박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장의 입장에서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교육자로서 김천 지역 특수학교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애인 분야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경상북도 그 연수 장애인 연수회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그에게 한 500원 가까이 되죠? 400원? 지금 300원 추가 100원 400원 정도의 예산을 또 확보해서 장애인 가족 수련을 만드시고 상당히 그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 보고 존경했는데 또 이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되게 고맙기도 하고 참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아울러 우리 그 강정배 주제 발표자의 발표를 듣고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라는 것은 되게 강건하고 교육 역시 강건합니다. 100만 명의 학생이 있으면 교수 방법이 100만 개가 있어야 되고 교육 환경이 100만 개가 있어야 성공적인 교육을 하는데 사실 되게 어려운 거죠. 교육을 이렇게 분류해서 30분 만에 발제를 하신다는 게 그 안에서도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집약해서 발표해 주신 것을 보고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는 이 토론을 보고 AI에 물어봤습니다. 경상북도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발제자의 주요 데이터를 넣고 이 자료를 보고 또 제가 사실 발달장애아 부모 상당히 전공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상당히 많이 알죠. 그래서 특강 같은 걸 하러 갈 때 그 경상북도 관련 자료도 넣고 했더니만은 내용들을 네 가지를 이렇게 제시해줘요. 제시해주는데 그 와중에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은 정책 기반자라든지 이해 당사자들 즉 부모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나와요. 그 결론은. 그래서 그러면 경상북도는 우리 박선아 위원장님 또 윤종로 부위원장님 또 제가 도의원님이 이렇게 토론회 자리에서 끝까지 앉아 계시는 분 처음 본 것 같아요. 김영원 의원님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또 배경구리 회장님 같은 분이 계시면은 충분히 경상북도에 특수학교 설립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저보다도 누구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이 장애인 부모님들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그분들이 능력도 있고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가장 간절한 분들이 그분들이 아닐까. 특히 우리가 이제 우리 장애인 그 관련돼서 특별히 받으신 우리 박선아 의원님께서는요 경북도의회가 생겨왔게 말씀드리던 처음으로 장애인 교육 특별위를 만들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만큼 아픔이 많았고 직접 평생 동안 겪으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 그리고 장애인들 대변자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김천을 나아가서 우리 경상북도 우리 장애인 대표는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죠. 제가 부탁드린 것 따라서 8개의 학교, 특수학교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네, 그 의견 주셨던 것 중에 이제 짧게 의견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복합 특수학급이라든지 전형제 특수학급을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확 펴지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고등부 과정은 결국 다시 특수학교로 돌아오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복합 특수학급이 전일제 특수학급이라고 불리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까지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앞 밑에 있는 과정들이 다 이렇게 또 유예를 하게 되는 사항들이 발생을 해서 전일제 특수학급 또는 이제 복합 특수학급은 중증장애인 분들이 있는 이제 통합 학급에 가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이번 국정과제에는 복합특수학교니까는 전일제 특수학교 줄이는 방향을 좀 잡은 게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 자료를 보고 하나 이제 궁금했는 게 아까 이충환 교수님께서 그 부분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가 통상 경상북도가 이제 광역단이다 보니까 동서남북을 좀 나누어서 행정을 많이 집행합니다. 사실은 동서남북 나눠서 이곳은 서부예요. 서부. 그 다음에 안동 중심으로 북부가 있고 포항 중심으로 저쪽에 동부가 있고 또 경산이나 저 청도 쪽으로 남부가 있는데 북부가 없더라고. 이 자료에서는 북부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기준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다가 문제예요. 북부는 북부대로, 서부는 서부대로, 동부는 동부대로. 제가 봤을 때 남부 남부대로 접근성 문제가 대두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나 교육청이 또 잘하는 것도 사실 있어요. 뭔가 하면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이런 장애인을 위해서 다른 다 빼놓고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맨 처음에 추진을 했는데 선정이 충남하고 경북이 동시에 됐어요. 두 개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좋은 데 짓고 잘 진락하다 보니까 자꾸 추경도 하고 사업도 변경하고 이래가지고 경주에 짓는데 장애인 복합 힐링센터를 경주에 짓거든요. 짓는데 거기는 오늘 토론의 대상이 되는 이 특수 교육 대상자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시설 가서 힐링이 어려워서 물론 거기는 청각, 시각, 지체 다 됩니다. 다 되는데 그런 좋은 것도 어느 도보다도 앞서가는 게 있다는 말씀도 조금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임종식 교육관님도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오늘님 앙상블을 만들고 또 예술단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우리가 감사히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좋은 점 있고 개선해야 될 게 있으면 좋은 점이 개선할 거에 덮을 수도 없어요. 계속 개선돼야 돼서 오늘 토론회를 이렇게 했다는 말씀 거듭드리고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특히 어쩌면 정말 지루하고 힘들었을 텐데 우리 김길영 회장을 비롯해서 장애인 단체에서 당사자들이 오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거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 지역 맞춤형 특수학교 설립 및 운영 방안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비가 많이 옵니다. 운전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귀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